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말 주식 구조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저희가 열심히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장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 지표가 이끌 시장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이제 인플레이션 피크 아웃이다. 그리고 앞으로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주춤할 것이다라는 시장의 인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 시장은 일제히 환호하는 분위기였고요. 코스피에서도 기간의 1조 원 넘는 매수세가 포착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시점에서 그런 고민들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내가 주식을 좀 매수해도 괜찮을까? 그런 고민들 하실 것 같아서요. 저희가 오늘 여러분들의 다양한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요. 그리고 내 계좌에 어떤 종목을 넣어야 하는지에 관한 솔루션들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말 주식 구조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항상 함께 해주시는 우리 돈줄 선생님 한번 모셔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90도 인사를 이렇게 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함께 해주셨는데요. 자, 저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과연 오늘 대표님께서 어떤 궁금증들 풀어주실 건지 저와 함께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실 텐데요. 일단 첫 번째 질문이 지금이 가짜 반등은 아닐까요? 라는 부분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3% 넘는 지수의 상승을 경험하긴 했지만은 이게 계속해서 이어질지에 관해서는 장담할 수 없는 시장입니다. 대표님이 이 부분에 관해서 정말 속 시원한 정답을 알려주신다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돈줄 포트폴리오 항상 자랑을 하는데 이 수익 종목만 공개하는 건 아닌가요? 라는 그러한 의문들 많으실 겁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도 대표님께서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 왔는데 과연 이 시점에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관해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내가 돈줄 선생님 믿고 정말 매수를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시청자분들 너무나 많으셨습니다. 자,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속에서 매수할 종목 오늘 저희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아가셔야겠죠? 그 부분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이제 QR코드가 나갈 텐데요. 여기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만 대셔서요. 우리 주식 잘 사고 잘 팔아요 라는 의미로 4989라고 참여 코드 입력하시면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고요.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대표님이 오늘의 돈줄 포트폴리오 일주일치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무려 5가지 종목을 제공을 해주시고요. 교육 영상까지도 제공해 주신다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돈줄 선생님에게 한번 혼줄 나보시는 거 어떨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제 대표님 한번 모셔보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대표님, 첫 번째 질문부터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반등이 만약 우리가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사실 많이 당했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또 가짜 반등이진 않을까. 또 지금의 테마주들을 매수한다고 해서 내가 고점에서 사는 건 아닐까. 그런 고민들 많으실 것 같아서요. 한번 속 시원하게 오늘 풀어주시는 시간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네.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시는 게 이건 것 같아요. 올해 맞아요. 네. 뭐 조금만 올라오면은 또 다른 악재 때문에 밀려 내려오고 걱정이 참 많으신데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서도 목소리가 떨려오시는 떨려요. 게 화가 납니다. 네. 네, 지금도 불안하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알려드릴 수 있는 게 이 첫 화면만 보셔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오, 그렇네요. 지난주까지는 제가 미국부터 해서 뭐 독일, 영국, 그리고 중국, 뭐 일본 이렇게 글로벌 시장을 싹 훑어드렸는데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선택과 집중. 네, 이게 바로 답변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만 이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들을 보면은 글로벌 시장에서
불확실성들이 커지면서 우리나라로 여파를 미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불안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수출 국가니까 다른 나라를 무시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또 우리랑 가장 연관이 깊은 무역 규모 1, 2 국가인 G2 국가죠. 중국과 미국 다 불안하단 말이죠. 중국은 봉쇄 정책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미국은 강력한 인플레이션에 의해 긴축 정책도 강력하게 펼쳤단 말이죠. 근데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인플레이션 이제 피크아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7%대만 들어가면 됩니다라고 지난달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쉽게도 지난달 예상치는 CPI 지수가 8.1%였는데 8.2%로 소폭 상승이 나왔죠. 뭐 쇼크까지는 아닌데 시장에선 실망하기엔 충분했던 것 같아요. 워낙 금리를 강력하게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미 어제 다 몸으로 느끼셨을 겁니다. 피부에 와닿는 상승을 경험하셨는데요. 자, 이번에는 한 8%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7.7%나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자리가 7만 나와도 그래도 시장이 좋다라고 해줬을 텐데 7.7이면은 이제는 그래도 좀 안정화가 되는구나라고 시장이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유럽 쪽으로 넘어가면 아직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요즘에 좀 다른 소식이 들리고 있죠. 자, 러시아가 그동안 강경하게 나오고 핵전쟁도 불사하겠다라는 의지를 내비쳤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이런 외교적인 부분, 정치적인 부분은 글자 그대로, 텍스트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 안에 숨어있는 속뜻을 보셔야 된다. 러시아가 여의치 않기 때문에 좀 급한 마음이 있는 것 같다. 대화가 필요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떠도는 얘기에 의하면 미국이랑 러시아랑 비밀리에 회담을 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제가 직접 참여한 건 아니기 때문에 명확한 사실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게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미국에서 실제로 우크라이나에다가도 너무나도 공격적으로만 가지 말고 언제든 대화의 여지를 좀 열어놓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많이 바뀌었죠? 핵은 방어용으로만 쓰겠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화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하고 본인들은 비공식적으로 대화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올해 시장을 가장 크게 억누르던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완화됩니다. 그러면 금리 인상 자이언트 스텝 12월에 할까요? 안 합니다. 이건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지표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거의 한 49대 한 44에서 45 이 정도까지로 이 자이언트 스텝과 빅 스텝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 나와도 이상할 게 없었어요, 12월은. 그런데 7.7% 이 숫자를 보는 순간 자이언트 스텝 0.75는 없는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없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몇 년 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언젠간 나올지 모르겠지만 당분간 여러분들이 생각을 안 해도 되는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지금 구간은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0.75가 아니라 이제 0.5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고요. 만약에 다음 달에도 조금 안정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0.25 베이비 스텝 얘기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이제 고민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은 긴축은 이제 완화할 수 있다라고 해서 미증시가 선상승이 나왔었는데 연준위 의원 한 명의 발언만으로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강력한 상승이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최근 뒤따라 올랐고. 근데 이제 눈으로 확인되는 숫자로 찍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짜 반등이다라고 하려면은 근거 없이 올라와야 돼요. 그냥 기대감만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숫자가 찍혔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나왔죠. 전쟁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확정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대화협상 테이블에 앉은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미국 부분은 해소가 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제일 걱정하는 거, 내년에 경기 침체 온다는데 이거 불안한 거 아닙니까? 경기 침체도 얼만큼 딥하게 들어가고 얼만큼 길게 들어가느냐가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주가가 이렇게 내려갈 때 항상 뭘 기대하십니까? 기대하는 거, 내려가는 게 이 하락이 끝나면 내 거 반등 나오겠지 생각하시죠.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경기도 문제가 되는 거는
하락한 다음에 이 아래서 L자형으로 이렇게 쭉 늘어지면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려면은 미국에서 소비가 아예 끊겨야 됩니다. 소비가 끊기려면은 뭐가 선행돼야 되느냐? 고용이 아주 박살이 나야 되는데 고용 지표가 너무나도 단단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런 가능성도 있단 말이죠. 경기 침체에 풍덩하고 빠지는 게 문제인데 금만 밟는 거죠. 발만 담갔다 빼는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 그 근거 중 하나는 소비를 위해서는 내가 돈을 벌면은 소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고용이 탄탄하다는 거. 제가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게 고용 그리고 소매 판매 지표 이 두 가지를 1차, 2차 지표로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제가 그동안 8월부터 와서 여러분들께 수개월간 말씀드렸던 내용이니까 이 부분만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글로벌 증시 이제 안 보셔도 된다. 부지런하신 분들이야 보시겠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밤새가면서 마음 졸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썸머 랠리, 뭐 산타 랠리, 뭐 연말 랠리 이런 말을 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은 1년 내내 우리 시장을 괴롭혀왔던 부분이 해소가 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교육해드릴 때 최근에도 뭐 노란톡 온라인 교육 모두 교육해드릴 때마다 여러분께 말씀드린 게 연말 그리고 한 설 정도까지는 여러분들 좀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구간이 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올라온 이 반등 가짜 반등이냐? 아니요, 전 진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때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거 데드캣 바운스입니다. 하락이 깊었기 때문에 그냥 반사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온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이후에 조정을 한번 받은 다음에 이 구간을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그럼 그때 진짜 상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무언가 이슈는 해소가 돼야겠죠. 지금처럼. 그 순간이 나와야 됐는데 안 나오고 영국의 감세안 때문에 더 밀렸죠. 오히려 돌발악재가 나왔죠. 그런데 이 돌발악재는 바로 해소가 됐고 영국은 총리가 교체됐죠. 감세안 정책 다 철회됐고 제자리 찾아오고 이제 악재가 해소되고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은 낮아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도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셔야 되고 지금은 좀 적극적으로 투자에 임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구간입니다. 이만큼 올라왔는데도 적극적으로 가나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와서 불안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럼 코스닥을 보셔도 되겠죠. 덜 올랐죠? 덜 올랐습니다. 왜? 지금 우리나라에 최근에 코스피의 자금이 한 6조 정도가 이렇게 쑥 들어왔어요. 그리고 선물도 한 2만 계약 이상, 거의 한 2만 5천 계약 가까이가 매수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외국인들 자금만.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자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제일 먼저 가는 쪽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사를 했습니다. 내 집 마련을 해서 이사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제일 먼저 이 이사한 공간에 무엇부터 배치를 합니까? 가장 큰 가구. 가장 큰 물건부터 배치한단 말이에요. 크게 배치를 해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짜잘하게 배치를 하겠죠. 인테리어를 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시장을 산다라고 하면은 가장 큰 주식부터 사는 거예요. 핵심 종목부터. 코스피의 핵심 종목을 먼저 사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포트에 담아 놓으면은 이제 나머지 코스닥을 사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코스닥이 뒤늦게 올라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타이밍이 코스피 쪽엔 늦은 것 같다 싶으시면은 코스닥 쪽에서 이제 출발하는 섹터들, 그동안 긴축 때문에 너무 어려움을 겪었던 뭐 성장 섹터들 같은 경우 대표적이 되겠죠. 이런 섹터들을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오늘 강의 내용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섹터들에 관심 가져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미리 보시라고 준비해 왔으니까 오늘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또 국내 증시에 관한 예상치까지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짜 반등일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가짜 반등이 아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좀 한시름 놓이긴 하는데요. 저도 대표님께 질문할 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의 반등 때문에 또 우리가 환호를 했다가 또 주가가 하락해버리면은 나는 어떡하나 이런 생각들 진짜 많이 했는데요.
대표님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너무나 또 든든한 마음이 듭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성장주를 매매할 타이밍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장주는 정말 저점에서 잡으시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익률을 가져다 주는 그런 기업이면서 종목입니다. 오늘 대표님께서 자신 있게 성장주를 또 제공해 주신다라고 하니까요, 그 방법들에 관해서 저희가 화면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노란톡방 어떻게 참여하시는지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인플레이션 피크 아웃 속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할지에 관해서 대표님이 오늘 솔루션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고요. 그렇다면 우리의 돈줄 포트폴리오들 지금까지는 어떠한 성적들을 냈는지 그 성적 브리핑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줄 종목 탑10 종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모두 다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렸었던 포트폴리오입니다. 지난 방송 돌려보신다면은 여러분들 확인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누적 상승률이 무려 120%가 넘어가는 수치이고요. 앱클론 역시도 120%가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우리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탑10으로 추가가 됐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로 대표님께서 이 종목 지금 매수하기 좋습니다라는 매수 시점까지도 잡아주셨었던 종목이었고요. 여러분들 52%라는 수익률들 함께 해드렸습니다. 다음 장도 한번 살펴볼까요? 가온칩스 여전히 49%의 높은 상승률 나타내고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우리가 대표적인 방산주로서 또 한 번 제공량이 들어갔었는데 38% 수익률 함께 했습니다. 한전기술, 대표님께서 지난주에 그런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이 네옴시티 관련주로도 엮일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전기전자 관련주들 시장에서 부각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무려 30% 가까운 수익률까지도 함께 했습니다. 돈줄 포트폴리오 너무나 든든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상승난 종목만 브리핑하면은 당연히 다 좋지.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대표님이요, 손실난 종목까지도 저희 수익률표에 끼워왔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두 번째 질문 한번 들어볼게요. 대표님, 우리 양심적으로 좀 합시다. 네. 수익난 종목만 지금 브리핑 하시는 거 아니죠, 대표님? 그래서 제가 오늘은 네. 10월부터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드리기 시작했죠. 네. 너무나도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 맞아요. 제가 준비했습니다 했는데 네. 오늘은 그냥 첫 주차부터 해서 주 단위로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점검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모든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겠죠.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내가 모든 종목을 브리핑하겠다라는 거는 그만큼 나는 나의 실력과 또 내가 드리는 이 돈줄 종목에 자신 있다라는 거를 반증하는 거겠죠. 오늘 저희가요, 노란톡방 열리는 시간은 생방송 중에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오시면은 대표님이 오늘도 이렇게 브리핑 중에 여러분들이 공략할 만한 종목을 무려 5가지나 꽁꽁 숨겨 놓으셨습니다. 이 5가지 종목, 이 포트폴리오, 이번 주 포트폴리오에 관한 그러한 공개들도 노란톡방에서 해주신다라고 하니까요.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참여 코드 잊지 마세요. 4989라고 꼭 입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표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자, 대표님, 이제 한번 까놓고 우리 수익 종목과 손실 종목들 한번 브리핑 대표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수익 종목만 공개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고 사실 이 질문 아나운서분께서 제일 궁금해하시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맞습니다. 네, 저와 함께 이렇게 방송을 하시면서 전 종목이 100%가 다 올라간다는 건 사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뜸들이지 않고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셔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를 교체한다면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10월 첫째 주부터 제안을 드렸습니다. 10월 첫째 주, 10월 1일 날
공략해드린 4가지 종목입니다. 어떻게 해드렸죠? AD 테크놀로지, 삼성전자 대안주로 이 당시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삼성전자는 당장 출발하기는 어렵고 수급 여건상 큰 돈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수급 여건상 어렵다. 당장은 어렵다. 그러니 이 종목이 좀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 종목을 매매하고 삼성전자는 수급이 들어올 때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을 매매해서 지금 35.58% 수익 올리신 분들은 지금 삼성전자로 다시 전환하셔서 최근에 상승을 누리셔도 되겠죠. 자, 이런 전략입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아주 큰 수익은 아니지만 12% 정도 수익이 발생을 했는데요. 성장주의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고 너무나도 싼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식은 쌀 때 사는 게 최고죠. 자, 뉴프렉스입니다. 뉴프렉스 XR기기, AR기기 기대감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오큘러스에 이미 납품하고 있다. 자, 23.44%. 기술적 반등만 노리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딱 그 정도입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조금 전에도 소개해 주셨듯이 52% 굉장히 좋은 수익률이죠. 제가 IRA법 말씀드리면서 중국에서 소재를 좀 비중이 높지 않고 다른 쪽으로 돌릴 수 있는 기업을 보는 게 낫다라고 해서 현재 양극 제1위 기업이 에코프로비엠 너무나도 좋은 기업입니다. 그런데 중국산 소재 비중을 낮추는데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기업이 나쁜 게 아닙니다. 기업은 너무 좋습니다. IRA 법 때문에 걸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포스코 케미칼은 리튬 같은 경우는 아르헨티나 리튬 호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미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룹 차원 내에서 준비해 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렸는데 해당 섹터에서 가장 좋은 수익률을 올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전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10월 두 번째 주, 10월 8일 종목들이죠. 역시 네 종목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더구전자 애플 관련주로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14%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는 리튬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면 리사이클 그리고 이 폐배터리 쪽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4%, 14.89% 수익이 발생했고요. 자, 여기 주목해 주셔야죠. 오스테인 플란트. 저희 생각과는 좀 다르게 아직까지 마이너스 구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올라오고 있고 사실 금요일 날 잘 보시면은 이거 본전 이상권까지 올라왔다가 음봉으로 밀렸어요.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잠깐 휴식 취하고 이거 다시 올라오게 될 거니까 크게 걱정할 구간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마이너스 종목이 있어요. 100%는 없습니다. 자, SM 같은 경우는 네옴시티 관련주로도 좀 엮여 있고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공연 시상식 많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좀 우리 안타까운 소식이 좀 있었죠. 그러다 보니 엔터주들이 조금 휴식을 취해서 상승률이 아주 높진 않았는데 이제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구간이 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0월 3주차입니다. 자, T플렉스는 미국과 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지그시 쳐다보면서 작은 수익률이라도 한번 노려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작은 수익률 14.21% 수익이 발생을 했고요. 나노신소재, 걱정할 거 없는 2차 전지, 믿고 가는 2차 전지 핵심 종목이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22%. 자, 대우조선해양은 이제 조선주 바닥에서 턴할 텐데 지금은 조정 구간이니까 싸게 좀 잡아보자라고 했는데 이제 막 출발하려고 시동 정도만 걸고 있어요. 그래서 7%. 아직도 좋은 구간이라고 봅니다. 영업무역은 환율수혜주로 말씀드렸죠. 이 두 종목을. 그래서 영업무역은 환율수혜주로 말씀드렸고 13%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자, 다음은 10월 4주차, 10월 22일 종목이죠. 이때부터 제가 5종목씩 여러분께 제공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조금 분산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4종목도 분산이지만 5종목 정도로 20%씩 이렇게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는데 한국정보통신은 아직까지는 좀 휴식 구간이 좀 길어졌는데 이제 다시 한번 출발한다. 오늘 성장주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애플페이 이달에 시범 서비스 시작하면은 자연스럽게 이슈가 될 수 있다. 한정기술 조금 전에도 브리핑해 주셨는데 한정기술은 이제 폴란드 원전 수주 그리고 이제 사우디, 체코 그리고 루마니아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걱정할 거 없는 기술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SL 자동차 업종. 자, 우리나라 IRA법 때문에 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 조금 주춤한다.
그러면은 걱정할 필요 없이 미국 GM의 비중이 높은 SL 같은 종목, LED 램프 종목을 보셔도 됩니다. 대안주가 될 수 있습니다. 설명드렸는데 14% 상승했습니다. 자, 레이 같은 경우는 제가 치과용 의료기기로 너무나도 자주 말씀을 드리는 종목이죠. 한동안 쉬었다가 이제 타이밍이 온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고 20% 상승했습니다. 네온테크는 이제 국토부에서 UAM 쪽으로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하고 있고 가평에서는 드론 택배 서비스를 시작한다라고 해요. 그러니 UAM 쪽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이게 제가 네옴시티 관련 쪽으로 해서 엮일 수 있습니다. 네옴시티라는 것은 그냥 건설만 하는 게 아니라 종합 인프라고 스마트시티가 건설되는 게 목표입니다. 서울의 44배다. 그러면 이게 서울 하나만 다시 다 재건축을 해도 수년이 걸릴 거 아닙니까? 44배입니다. 한 20년은 걸리겠죠, 못해도. 자, 그러면은 앞으로 너무나도 많은 쪽에 진출해야 되는데 사우디에서 실제로 우리나라에 관심 있는 분야 중 가장 뚜렷하게 확인되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엔터주라든지 아니면 이런 도시망공 시스템, UAM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너무나도 많아요. 에너지 쪽으로 뭐 수소 쪽으로도 있고 이쪽이 다 네옴시티 관련주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7.75% 상승을 보였습니다. 10월 5주 차입니다. 자이언트 스텝 이제 슬슬 움직일 때가 됐습니다. 성장주의 시기가 올 때 됐는데 로블록스가 먼저 9월에 23% 성장했다라고 설명드렸죠. 자, 그러면서 최근에 좀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제 실접속자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16%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린케미칼은 우리 너무나도 익숙한 종목이죠. 제가 종목을 한번 매매를 하고 쉬었다가 다시 한번 또 관점 드리고 또 관점 드리고 뭐 3번, 4번 이렇게 매매를 하니까 사골까지 좀 우려먹는 거 아닙니까? 라고 표현하시는데 바로 그 종목입니다. 이번에도 들어가서 24%. 좋은 수익률을 얻고 있죠. 자, 세비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폐배터리 쪽으로 해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관심 가져야 될 타이밍. 리튬 가격이 톤당 1억 달러를 돌파한 후에도 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폐배터리 관련주도 같이 관심 가져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8.56%. 자, 고려시멘트 같은 경우는 대장인 성신양해로 사실 매매하고 싶었는데 성신양해 같은 경우가 조정을 받지 않아서 조정을 받으면 성신양해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게 대장입니다라고 설명드렸지만 일단 고려시멘트 같은 경우는 후발주 정도로 볼 수 있다. 2등주 정도로 볼 수 있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2등주 정도의 수익률 9.67%가 발생했습니다. SMCNC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엔터사업 당연히 기본적으로 보셔야 된다. 9.44% 이렇게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포트폴리오가 이런 식으로 짜임새 있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11월 첫째 주입니다. 자, 11월 첫째 주 네옴시티 관련해서 뭐가 없을까요? 했을 때 아직 안 오른 종목이 있습니다. GS건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고 그리고 아나운서분께서도 살고 싶은 집이다라고 말씀하셨을 정도로 자이요? 네. 네, 그렇죠. 자이로 대표되는 브랜드 누구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보니까 이 무거운 종목이 벌써 11.88% 며칠 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LX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아까 인프라 말씀드렸죠. 건물만 지으면 됩니까? 기본적으로 전기는 들어가야 뭘 할 거 아닙니까? LX 일렉트릭, 현대일렉트릭 이런 종목 보시는 거다. 이제 시작인 거죠. 자, 그리고 덱스터, 자이언트 스텝과 마찬가지입니다. 특수효과 쪽으로 아주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메타버스 쪽으로도 당연히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서 기대감을 높인다. 11%. 자, 이게 원래 약자가 퓨처 스트림 네트워크스의 약자입니다. 풀네임으로 돼 있다가 너무 길어가지고 이렇게 사명을 알파벳 세 글자 이니셜로 변경을 했는데요. 이 종목은 온라인 마케팅을 하는 회사다. 자회사가 이제 틱톡에 이제 광고 대행을 맡고 있고요. 이제 얼마 뒤면 월드컵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월드컵 하면 또 얼마나 온라인 광고 많이 하겠습니까? 거기에 삼성전자와 함께 플랫폼 출시한다라고 하죠. 자, 음악 제작 지원 플랫폼 삼성과 함께 틱톡이 출시한다라고 합니다. 수혜 당연히 보는 거죠. 그래서 4%. 자, 덴티움 같은 경우 치과용 의료기기. 조금 전에 레이 오스테인 플란트 보셨죠? 이쪽을 제가 계속 주시하는 이유 보시면 알 겁니다. 벌써 16.52%. 이렇게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모든 종목이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포트폴리오를 주 단위로 한번 보세요. 그럼 굉장히 짜임새 있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움직이면서 내 계좌가 우상향할 수 있겠구나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은 종목별로 왜 이 종목들이 포트폴리오에 들어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그러한 포트폴리오를 앞으로도 꾸려내시고 지금 있는 포트폴리오를 교체하신다라고 하면 지금 연말부터 해서 내년 초까지 좋은 시장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것. 그리고 저희가 수익률만 아무리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 같아도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확실하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언급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대표님의 저 자신감 있는 표정 여러분들 보셨나요? 정말 5주간의 포트폴리오를 다 리뷰를 해주셨는데 단 한 종목만 거의 본전과 가까운 손실을 지금 맞이하고 있고 나머지 종목군들은 그게 5%건 10%건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매수하세요라고 집어드리기보다는 이러이러한 종목 구성으로 여러분들이 비중을 조절하셔서 한번 매수를 해보세요라고 포트폴리오를 드리는 거는 그만큼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를 더 확실하게 책임져 주시는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가요 5가지의 포트폴리오 준비를 해놨고요. 지금도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여기 하단에 있는 QR코드 가져다만 되셔서 4989라고 비밀번호 입력하셔서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았던 게 대표님 네옴시티 관련주들 있잖아요. 네. 그거를 저희가 지난주에 주제로 딱 잡아서 네옴시티 관련주 지금 매수해도 됩니까? 라고 제가 여쭤봤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대신해서 네. 대표님이 그러셨잖아요. 아니 건설만 할 거냐. 그 안에 전기도 깔아야 되지 않겠냐. 이러면서 또 전기 관련주 네. 그리고 우리가 꼭 원팀 코리아에 포함되지 않아도 우리가 공략할 만한 종목들까지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특히나 GS건설도 무거운 종목인데도 10%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그렇게 또 종목을 잘 보실 수가 있죠? 이슈도 같이 보시는 건가요, 대표님? 네, 이슈도 보고 하는데 여러분 이 경험치라는 걸 시장에서 무시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 제가 아까 수소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네. 게임에 대해서도 맞아요. 말씀드리고 엔터를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사우디가 과거부터 우리나라 산업에 관심 가졌던 부분입니다. 아, 그래서 사우디의 이제 왕세자죠. 이 빈살만 왕세자가 굉장히 여러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까지도 관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로 SM의 이수만 이사랑 뭐 보아 씨 같은 경우는 초청을 맞아요, 받아서 맞아요. 네. 사진도 많이 보실 겁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뭐 내년에 사절단에 SM이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네옴시티 관련주로 분류를 해드리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독특한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매수를 할 만한 종목이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종목을 잘 매수하는 전략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돈줄 종목들 포트폴리오에 관한 힌트를 하나하나씩 좀 던져드릴 거고요. 세 번째 질문에 관한 답을 대표님이 또 주시면서 종목을 또 제공을 해주신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인플레이션 피크 아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수치들이 나오고 있죠.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되긴 하지만은 고용 지표가 일단은 탄탄하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관한 우려감은 조금 접어두고 이런 인플레이션 피크 아웃 속에 우리가 매수할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라는 시청자분들의 질문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사실 저도 궁금해요, 대표님. 저도 혹시 오늘 종목 매수해도 될까요? 저는 하지 말까요? 네. 제가 이렇게 같이 이제 꽤 네, 오래 오랜 하게 기간 됐으니까. 방송을 하다 보니까 네. 왜 방송이 자꾸 사신 방송으로 가는 그런 느낌이. 제가 저의 계좌를 배부르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네네.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속에서 우리가 매수할 종목들 어떤 게 있는지 네. 대표님께 함께 해답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은 화면 보면서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기존에도 삼성전자 저는 그때는 맞아요. 네. 굳이 제가 이 종목을 매매하고 싶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네. 네. 왜? 이만큼이나 코로나 시즌에 올랐다. 이 무거운 종목이 400조가 넘어가고 500조에 육박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올랐었는데 128%나 올랐어요. 그러니까 쉴 때도 좀 푹 쉬어야 되는 겁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라고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이 45%나 하락을 하게 됐다. 그리고 나서 휴식을 취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대안주로 실질적으로 여러분과 첫 시간에 SNS텍 같은 종목으로 해서 삼성전자 신저가 계속 갱신할 때 30%나 올랐었죠. AD테크놀로지, 가온칩스 같은 종목. 가온칩스는 제가 또 보고 오니까 지금 가격적으로는 좋아요. 근데 바닥에서 천냥봉 이렇게 나와줘야 됩니다. 거래량 실은 거. 이러면 가온칩스 또 봐도 되는 구간이고요. 자, 그렇게 대안주를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굳이 수급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안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구간은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괜찮아요. 그런데 바닥에서 그래도 20%가 넘게 올라왔습니다. 삼성전자가. 예. 여러분들이 지금 알게 모르게 삼성전자가 지금 바닥권에서 이만큼이나 올라왔어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그중에 또 핵심 중 하나는 이재용 부회장이 회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아, 맞아요. 그동안 공석이었는데 회장이 됐다? 그러면은 회장 되고 가만히 의자에 앉아 있겠습니까? 젊은 경영을 보여줘야겠죠. 뭔가 하겠죠. 네, 맞습니다. 과거에 이건희 회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라. 막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앞으로는 시장을 선점하는 기업들이 모두를 다 가질 것이다. 지금 보시면 스마트폰 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다수의 시장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견지명을 가지고 뭔가 시장에 뛰어들어서 크게 삼성전자를 그리고 삼성그룹을 크게 상향시킬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이렇게 외국인들도 들어오고 여러분들도 좋아하시고 그리고 그동안 좀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도 한숨 정도는 돌릴 수 있는 구간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2%나 올라왔을 때 지금 매매하는 거 지금도 가능은 하다고 봅니다. 추가적으로 올라갈 자리가 제가 5,000원 단위로 올리면서 보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57,500원 이 구간 중요합니다. 이 구간 회복될 겁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62,500원까지 가능합니다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이제 쓱 넘어가는 구간이에요. 넘어가면 또 5,000원 단위로 올리시면서 저항 보시면 되는데 단기적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왔다라고 하면은 숨고르기 하는 타이밍을 좀 노려보는 것도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뭘 찾아야 되죠?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거 삼성전자의 대안주들 다른 종목은 어떤 종목으로 대안을 할 수 있는가 성장주를 원하신다라고 했으니 성장주 쪽에서 보시면 되겠죠. 자, 어떤 종목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해서 혹시 힌트 준비하신 게 있을까 한번 여쭤보고 올까요? 네,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오늘 첫 번째로 드리는 돈주 종목인데요. 저희 오늘 노란톡방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고요. 기대가 큽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남겨주셨어요. 대표님이 또 수익률 브리핑을 쫙 해주시니까 뭐지? 나도 한번 포트폴리오 구성해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돈주 종목 5가지를 드릴 거고요. 정답 공개는 노란톡방에 해드릴 건데 자, 오늘 첫 번째 돈줄 종목 대표님께서 오픈해 주시는 이 종목은 저는 대표님 혹시 네. 아기돼지 삼형제 그 동화 기억하시나요? 그 노래 기억하시나요? 아기돼지 삼형제. 네. 노래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기돼지 삼형제는 모를 수가 없죠. 모를 수가 없어요.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네. 참 많이 들었던 동화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이 종목을 보면서 삼형제가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알겠죠, 대표님? 그럼요. 네, 이 종목은 셀 삼형제라고 해서 우리 시장에서는 굉장히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시가총액도 그래도 비교적 좀 있는 편인데 이 삼형제 까놓고 말씀드릴게요. 셀트리온 삼형제 중에서 대표님 어떤 첫째를 가지고 오셨을까요? 둘째를 가지고 오셨을까요? 셋째를 가지고 오셨을까요? 그 부분에 관해서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대표님 한번 추가적으로 힌트 주시죠. 오늘 제 힌트 마음에 드시나요? 너무 알려드렸죠? 네. 힌트라는 것은 얼만큼 많이 알려주셔도 되고 사실 종목명을 알려주셔도 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들과 이제 저와 그리고 네. 아나운서분과 이게 우리가 삼박자로 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럼요. 힌트를 네. 드리고 주고받는 네. 것이기 때문에 이미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근데 첫째, 둘째, 셋째냐 네, 맞아요. 이거를 그게 궁금해요. 고민하시는데 네. 쉽게 알려드릴게요. 코스닥 시총 1, 2위 다투는 기업입니다. 그러면은 뭐 약간 동생은 아니겠네요, 대표님. 네. 둘째 정도 되겠죠? 네. 그럼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의 경우는 사실 코로나 피해주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코로나랑 이 종목 무슨 상관이냐. 이 기업은 레키로나주 개발해서 유럽에서 정식 허가까지 받은 어떻게 보면 수혜주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본업이 너무나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바이오시밀러 기업은 이제 신약이 이제 만료가 되면은 어떻게 보면 복제약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것을 다시 재임상을 통해 가지고 이게 효능이 비슷하게 동등하게 유지되는지만 확인되면은 출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신약을 출시를 했는데
영업을 할 수가 없어요. 약이 있다고 누가 그냥 사주는 게 아닙니다. 가서 영업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이런 좋은 약이 있는데 당신들 병원에서 한번 써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해야지 뭐가 좋은데요? 라고 얘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정말로 너 너무나도 뛰어나서 알아서 구입하는 게 아니면은 기본적으로는 기존에 있던 처방받던 약물들이 관리할 수도 있고 부작용에 대한 부분도 대처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게 경험이고 노하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가서 브리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인데 대면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영업을 못 합니다. 신규 바이오시밀러를 출시했는데 판매를 할 수가 없어요. 램시마 SC를 출시했는데도 오리지널 약품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판매를 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 피해주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영업이익률이 이 종목이 40%를 넘어가던 영업이익률이 25%까지 올해 1분기에 하락을 했었죠.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최악의 영업이익률이기 때문에 이걸 최악이라고 쓰셔야 되고 그리고 바닥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기존에도 6만 원대에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지금 이 7만 원 회복하는 구간도 여전히 좋은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종목명 알려드려도 됩니다, 아나운서님. 종목명 알아가시는 거 크게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종목명 알고 계시는 종목일 겁니다. 그런데 해당 종목을 누군가는 수익인데 누군가는 손실일 수 있습니다. 왜? 매매 타이밍 때문이죠. 그리고 대응 방법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고 그리고 저희가 노란톡과 그리고 짧게 40초 영상 올려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영상 교육 받으세요. 영상 교육을. 여러분들이 본업이 바쁘시고 하기 때문에 긴 교육 못 받으시는 분들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1분도 안 걸리지 않습니까? 40초도 여러분들이 이 투자를 안 하신다라고 하면은 주식 성공하기 사실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정말 고수분이 아니시라면 40초 정도는 투자하실 수 있겠죠. 와서 교육 강의 보시면은 대응 방법까지 명확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종목명을 알아가는 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어떤 타이밍을 가져가서 실제로 내 계좌에 수익을 주느냐가 중요하겠죠. 저희가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시간이 이제 5분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화면으로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노란톡방 참여 방법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고 오시죠. 네, 참여 방법 보고 오셨습니다. 돈줄 포트폴리오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번 주 좀 눈에 띄었던 하나의 이슈가 카카오 그룹주들의 반등이었습니다. 그동안 참 힘들었어요. 카카오 주가들이 뭐 살짝 반등했던 구간이 있기도 했지만은 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금요일 시장에 카카오페이도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었고 카카오도 큰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대표님께서 대체하실 수 있는 종목까지도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니까요. 바로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 한마디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술적 반등. 아, 그냥 네, 많은 거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워낙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 반등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성전자에 쏠리던 자금 이 부분들이 그리고 조금 쉬면서 다른 쪽으로도 이제 분산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성장주 쪽으로 분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카카오 이제 막 출발하는 구간이니까 관심을 가져보셔도 되고 사실 신규 매수보다는 여러분들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맞아요. 걱정이겠죠. 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제가 지난번에 화재 났을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명확하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 7만 원대, 7만 원에 7만 5천 원 요 정도는 어렵지 않다라고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많이 가면 한 8만 원 정도까지 보는데 혹시나 이 구간을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거래량 이렇게 실어주면서 넘어가야지만 더 본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사실 저희는 이 기술적 반등을 미리 좀 준비를 해서 기존의 영상 강의로 다 알려드렸죠. 맞아요. 그룹주 중에서 제일 저희가 탑픽으로 꼽은 건 카카오뱅크였습니다. 가장 먼저 수급이 들어오고 반등이 시작됐기 때문에 기업이 좋아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해드렸죠. 기술적 반등으로 본다. 여러분도 이렇게 40초 영상 보시면서 대응 전략까지, 방법까지 다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 벌써 이렇게 올라와 있죠. 노란톡에도 대응 방법 다 알려드리니까 참여하시면 되겠죠. 네, 카카오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저희가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입니다. 사실 카카오가 예전에는 성장주였어요, 대표님. 근데 우리가 지금은 성장주다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이 카카오를 대신해서 우리가 좀 카카오 물리신 분들이 좀 손실을 만회하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조선주를 오늘 두 번째 돈줄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어요. 조선주에 관해서 굉장히 의견이 다양하고 분분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 조선주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이 종목 왜 가지고 왔는지 궁금한데요. 힌트를 제가 잠깐 드리자면은 최근에 이슈가 있었습니다. MSCI 신규에 편입됐다라는 굉장히 큰 호재가 있었습니다. 역시 조금만 공부해 보시면 다 맞추실 것 같은데 저희가 한번 차트적으로 한번 분석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저희 방송을 함께하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안 불렀지만 한 달 반 정도 지난 다음부터 우리 돈줄 여신님이 되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 맞아요. 같습니다. 네. 준비가 다 되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MSCI 편입 맞아요. 그리고 환율수혜주라고도 설명을 기존에 드렸고요. LNG선 전성시대입니다. 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이 침략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들 LNG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졌습니다. 맞아요. 예, 노드스트림 2 더 많이 공급받겠다라고 했는데 아예 폐쇄를 했죠. 맞아요. 노드스트림 1도 가스프롬이 가스관을 잠갔다 풀었다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LNG선을 부유식 저장고로 해서 그냥 바다에 띄워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스관으로 못 가면은 배로 나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배로 나를 때 가장 수혜주는 우리나라 기업들입니다. 지금이 쉬고 있는 구간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좀 안정적인 구간이다라고 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힌트를 굉장히 짧게 주셨어요. 여러분들 덜컥 맞추실까 봐 그러신 것 같은데요. 여기 하단에 QR코드 타고 와주시는 분들은 저희가 종목명 오픈해드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매수하기에 좋은 타점들까지도 대표님이 쇼츠 동영상이다라고 해서 60초 정도 되는 동영상으로 올려주시니까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가 나머지 세 가지 종목은 대표님이 성장주로 또 세 가지를 준비해 주셨다라고 했잖아요. 네. 이 시점에서 성장주를 매매하는 거 굉장히 솔깃합니다. 저도 한번 들어보고 매매를 해볼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대표님께 바로 한번 다이렉트로 세 가지 성장주에 관한 힌트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종목 중에 한 종목은 그냥 탄소 배출권이고 제가 기존부터 많이 말씀드렸었기 때문에 자, 이런 섹터를 한번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말이죠. 제가 네옴시티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재건주도 그렇고 항상 여러분들과 조금 앞서갑니다. 맞아요. 이게 바로 경험치라고 말씀드렸는데 맞아요. 네. 힌트입니다. 여러분들 성장주 직접 보시는 것도 괜찮지만 성장주에 투자하는 기업을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성장주 하면은 이제 뭐 IT나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뭐 바이오 기업이나 이런 쪽을 볼 수도 있죠. 해당 관련 종목들 제가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히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노란톡방에서 영상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입장하는 방법은 우리 또 돈줄 여신님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한마디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줬습니다. 저희가 오늘 5가지의 포트폴리오는요, 모두 다 노란톡방에서 공개를 해드릴 거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종목까지 저희가 조금 그래도 무거운 종목으로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가지 종목은 성장주인데 탄소 배출권 관련주도 있고 투자 회사와 관련된 그러한 기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종목까지도 있기 때문에 이 5가지 종목에 관한 구체적인 비중들 그리고 내가 어떻게 매수를 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도 대표님께서 노란톡방에 올려주신다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서둘러서 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주말 주식구조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저희 노란톡방에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방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성공 투자하세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